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경로당이 하루에 100곳씩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국에 6만 7천 곳이 넘던 경로당이 지금은 5만 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가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돈 문제, 따돌림, 파벌 싸움,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까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노년에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백 곳의 경로당을 방문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로당이 사라지는 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로당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어르신들이 발길을 끊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로당 가기가 불편하셨나요? 혹시 주변에 경로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경로당 계좌로 들어오는데요. 이 돈은 냉난방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로당에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 한 사람이 통장을 관리하다 보니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회장이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심지어 가족 경조사에 경로당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회장이 불쾌해하고요. 질문하는 사람은 곧바로 눈총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장과 친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경로당에서 나눠주는 간식도 차별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불공평하게 배분됩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내 세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에 발길을 끊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순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례님은 70세이시고 5년 전부터 동네 경로당에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십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경로당 회장이 매달 정부 지원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원들이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잘 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만 하셨어요. 어느 날 김순례님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로당 지원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한 달에 고작 두세 번 간식을 나눠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냉난방도 아껴서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웠죠. 김순례님이 다른 회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자 모두 놀라셨습니다. 회원 대표 몇 분이 모여서 회장님께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화를 내시며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믿지도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례님과 함께 요청했던 회원분들은 경로당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회장님과 친한 분들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참여에도 제약이 생겼죠. 김순례님은 결국 경로당을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왜 눈치를 봐야 하냐며 여전히 억울해하십니다. 비슷한 이유로 그 경로당을 떠난 회원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대부분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실태조사를 하지만 서류만 확인하는 수준이죠. 회계장부도 회장이 혼자 작성하니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들 스스로도 권리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회원들이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령 알아도 나이 드신 분들끼리의 위계질서 때문에
회장에게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내역을 매달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확히 적고 영수증을 함께 붙여야 하죠.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회장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 담당, 감사 담당을 따로 두는 겁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는 걸요.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차별과 따돌림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새로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리도 정해져 있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는 척하지만 금방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대화에 끼어들기도 어렵고 화투나 윷놀이 같은 활동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견이 다르거나 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뒷담화를 하고 급기야 경로당에 오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따돌림을 당하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평생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이정숙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숙님은 68세이시고 남편을 여의신 후 외로움을 달래려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회원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자리도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0년 넘게 함께 다닌 사이라 끈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이분들끼리만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이정숙님 같은 새로운 회원들은 한쪽 구석에서 따로 먹어야 했습니다. 화투를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그룹 사람들끼리만 치고 새로운 사람은 구경만 해야 했죠. 이정숙님이 용기를 내서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자리 나면 끼워줄게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나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보건소에서 나온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핵심 그룹 사람들이 먼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정숙님이 늦게 알아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미리 공지도 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 거였습니다. 이정숙님은 회장님께 이런 프로그램은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먼저 아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이정숙님은 경로당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고 우울감도 느끼신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경로당이 오래된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처럼 운영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권력 구조입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구조죠. 이런 구조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없으니 소수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로당을 모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회원이 오면 환영회를 열어주고 버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한 달간 돌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좌석을 고정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앉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 공정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원총회를 열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설이 너무 낡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3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좁고 불편하고 냉난방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미끄럽고 계단은 가파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르내리기조차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이 화투, 윷놀이, 텔레비전 시청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도 좋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프로그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과거 세대와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적 욕구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 치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나이 들어서도 경로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산 투입에도 소극적이고 관심도 적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로당은 점점 더 낡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은 65세이시고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동네 경로당에 한번 가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실망하셨습니다. 낡은 건물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내부는 어두컴컴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나가서 깜빡거리고 있었죠. 바닥장판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벽지는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변기는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세면대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안전 손잡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박영자님은 내가 30년 동안 세금 내면서 일했는데 이게 우리가 쉴 곳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거나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박영자님은 나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외국어도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직원에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한 번 보건소에서 건강강의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랍니다. 박영자님은 그날 이후 경로당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만난 또래분들과 친해지셨고 함께 전시회도 다니고 모임도 가지십니다. 경로당이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경로당은 회원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10명도 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내년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왜 경로당은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새로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예산을 쓰면서 경로당 개보수에는 인색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획력 부족입니다. 경로당 운영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결국 익숙한 방식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당장 모든 경로당을 새로 짓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은 확보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로 교체하고 냉난방 시설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강사를 파견받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체조, 미술, 음악,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진짜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로당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은 3년 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원이 20명까지 줄어들었고 폐쇄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과감한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재정 투명화였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영수증도 함께 붙였습니다. 회계와 감사를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죠. 다음으로 민주적 운영을 도입했습니다. 분기마다 총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항은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요가 교실, 스마트폰 강좌, 원예 프로그램 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이 학교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람을 느끼셨고 아이들은 역사를 배웠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봉사동아리와도 연결되어 대학생들이 와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 만에 회원이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연령도 낮아졌습니다. 60대 초반의 젊은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경로당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경로당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폐쇄 직전까지 갔던 곳인데 지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먼저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분 한 분 개별 면담을 했죠. 그 결과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손뜨개 봉사단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세미, 모자, 목도리 등을 떴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건들은 지역 아동센터나 노숙인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경로당 한쪽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물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어르신들에게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사드시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된 겁니다. 이 경로당도 회원이 크게 늘었고 지금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인천의 한 경로당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근 중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1대1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받고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윈윈 프로그램이었죠. 6개월 후에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드셨습니다. 경로당 공지사항도 카톡으로 공유하고 사진도 주고받으셨어요.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직접 경로당 블로그를 만들어서 일상과 프로그램 후기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디지털 소외를 극복한 좋은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한 경로당은 관광 자원화에 성공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어르신들은 제주도에서 평생 사신 분들이라 누구보다 제주를 잘 아십니다. 관광객들은 현지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수입도 얻고 보람도 느끼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로당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경로당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거의 경로당이 단순히 쉬는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경로당의 정체성부터 바꿔야 합니다. 노인들이 시간 때우는 곳이 아니라 시니어들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낡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니어센터, 마을사랑방, 행복플러스 센터 등 새로운 이름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공간 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넓은 방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실, 교육실, 작업실, 휴게실 등을 갖춘 현대적 시설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져야 합니다. 건강, 문화, 교육, 일자리, 봉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문직 어르신들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 손재주 있는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등입니다. 세대 통합도 필수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옛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인생 지혜를 나눠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도 중요합니다. 모든 어르신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신청, 공지사항 확인, 회원 간 소통 등을 디지털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디지털 소외를 막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운영 방식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회장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회원 모두가 주인인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전문 사회복지사나 운영 매니저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로당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병원, 복지관, 문화센터, 기업 등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인력 지원, 시설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경로당을 세금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금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경로당을 만드느냐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복지사들이, 공무원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경로당의 현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 파벌과 따돌림, 낡은 시설과 프로그램, 세대 단절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하루에 100곳씩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변화에 성공한 경로당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세대 통합.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경로당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만약 경로당을 다니고 계시다면 운영에 관심을 가지세요.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세요. 혼자가 어려우면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경로당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만약 아직 경로당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경로당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경로당도 많습니다. 혹시 첫 경로당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도 가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도 경로당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경로당을 다니신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 다시 어르신들의 행복한 쉼터이자 활력 넘치는 활동 공간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년이 경로당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